지금은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게 다양한 종류의 원자들이 어쩌시고 저쩌시고의 각각 규칙성을 가진 채로의 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지만, 돼요?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옛날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그지? 그냥 철학을 하던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다, 그리고 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는 이럴 거다라고 가정을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번복이 됐겠죠. 야, 이렇게 실험해봤더니 야, 너네 말이 이렇게 틀린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번복 과정들까지도 히스토리로 배우는 거야. 왜? 여러분이 여기서 인지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왠지 사이언스 과학하면 완전히 고정적인 절대 불변의 진리일 것 같아 보이잖아? 근데 인간이 그때 시대의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거야. 그 당시 그 시대에 최대한 밝힐 수 있는 어떤 가정으로 알아내진 사회적 합의의 산물을 그냥 그대로 그 시대에서는 받아들인 거고, 언제든 뭔가 더 좋은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고 그것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밝혀냈다라고 하면 이론은 바뀔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과학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야. 상대적인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물질 간의 변화는 오케이? 네, 물질 간의 변화는 뭐인 거야? 어떤 큰 하나의 흐름적인 것들이랑 비슷해. 오케이? 자,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중세, 그 다음 근대, 그리고 현대로 올수록, 오케이?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대, 현대로 올수록 얘네들이 어떤 식의 흐름으로 이제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자고요. 오케이? 맨 처음에, 자, 누가? 아니,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싹이 터. 만물이 거기서부터 소생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건 물만 있으면, 왜? 우리 물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 내가 생각하기에 물만 있으면 장땡인 것 같아. 만물을 구성하는 건 물이야 라고 처음에 만물을 구성하는 건 물이에요. 물 하나가 모든 만물을 다 만들 거예요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그 원소, 그러니까 원소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에 와서야, 지금 고대에서부터 원소라는 개념을 얘기한 건 아니야. 네, 현재에 와서야 모든 얘를 쪼개봐가지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성분, 최소 성분들을 우린 그걸 원소라고 하자라고 했어. 오케이? 원소라고 하는 건 물질을 형성하게 하는, 구성하게 하는, 즉 쉽게 말하면 물질보다 더 이상 화학적으로 나뉠 수 없는 오케이? 더 이상 화학적으로 나뉠 수 없는 물질을 이루는 최소성분, 물질을 이루는 최소한의 성분, 을 우리는 뭐라 하자? 원소라고 하자라고 이제 근대에 와서나 누가 보일이 이 원소의 개념을 정리정돈을 해놓은 거고, 거기에 그 개념을 붙여서 도대체 옛날 꽃날에 천조가리 하나 두르고 세상을 살던 그 사람들은 무엇을 우리가 가장 근본이라고 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탈레스가 물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만들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원소설이라고 하는 거야. 탈레스. 오케이? 만물을 구성하는 건 가장 크다. 일원소설. 돼요? 일원소설. 근데 자, 누가 보니까 엠피도클레스가 보니까, 야, 안 돼. 야, 물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냐? 야, 좀 쪽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야, 불하고 물은 또 다르잖아. 야, 물이, 그지? 불이 났을 때, 그지? 물이 아무리 많아도 불도 안 꺼지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불도 어느 정도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일 것 같아. 네, 그래서 야, 물뿐만 아니라 불도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일 것 같고, 흙이 있어야지만 식물이 자라잖아. 흙도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일 것 같아. 그리고 사람 공기 숨 못 쉬면 죽잖아. 질식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야, 아니야, 물뿐만 아니라 거기다 공기도 만물을 구성하게 하는 최소한의 성분일 것 같아. 이 네 가지 성분들이 어떤 저떤 뭔가 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되면 만물을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물을 구성하는 건 물, 불, 공기 이 네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원소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가 숫자 4야.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야.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여러분 책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엠페도클레스가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책에도 엠페도클레스가 나와 있네요. 엠페도클레스가 사원소설을 주장했고요. 엠페도클레스. 오케이? 사원소설을 주장했고 그 사원소설의 추가로 자 엠페도클레스가 얘기했던 그 네 가지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만들어라기보다 그때 당시 약간 쪽수가 더 컸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개의 원소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추가적인 뭔가 성질 변화 어느 정도 적절한 따뜻함과 습함 20%의 습함과 좀 뜨거움을 약간 다 가해주면 얘가 물에서부터 뭔가 수증기가 만들어진다거나 또는 그 수증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불에다가 건조함하고 그 다음에 차가움을 어느 정도 더해줬다 그러면 뭔가 모래가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정도의 성질 변화의 조합을 적절하게 주게 되면 뿅뿅뿅뿅 여러 물질을 다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추가를 한 거야. 네 가지의 기본적인 성분인 엠페도클레스가 주장한 네 가지에다가 거기 물불 흙공기에 앞만 봐도 이 흙공기 네 가지만 있다고 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네 가지 뭐를 성질 변화를 추가해서 주면 적절하게 주면 건조함 그지? 차가움 그지? 습함 더움 이런 그지? 습도나 건조냐 아니면 온도가 높냐 낮냐 이런 성질 변화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주다 보면 만물을 만들 거야. 만물 모든 세상의 만물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라고 한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게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짬바가 굵었어. 짬바가 굵었다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엄청난 그 당시에 어떤 철학으로 그지? 여러 가지 다양한 철학으로 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스승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인 성분에 내가 어떤 성질 변화를 줬었을 때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 기본 성분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의 최소한의 성분들은 물부르 공기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라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의 말이 맞다라는 것처럼 인식이 됐었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또한 뭐라고 하냐 사원소설이라고도 하고 원소를 변환시켰잖아. 원소들의 성질 변화를 줘서 변환시켰잖아. 그래서 원소 변환설이라고도 표현해. 원소 변환설. 되겠죠? 원소 변환설이라고도 표현해. 자,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론 시대적으로 탈레스랑 엠페도클레스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데모크리토스라는 분이 있어. 데모크리토스. 시간적으로는 이 사이의 시간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주장하기 전에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은 주로 뭐였냐면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은 얘는 이거였어. 얘는 이거였어. 어떤 거였냐 데모크리토스는 아니야 내가 뽀개보니까 각각 물불 공기라고 하는 네 가지로부터 다른 걸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철은 철만의 가장 기본적인 더 이상 안 쪼개진 성분 오케이? 납은 납만의 최소한의 성분 책상은 책상만의 더 이상 뽀개 봤을 때 책상만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성분 천은 천만의 최소한의 성분 각각의 최소한의 입자가 있고 그 최소한의 입자들이 모여서 여러 다양한 큰 물질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야 했던 거야 오케이? 지금의 우리의 어떤 세계관하고 비슷해요. 입자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라는 세계관하고 너무 흡사한 거지 오케이? 근데 그때 당시에 데모크리토스는 쪽수가 세지 못했어. 이렇게 약간 인싸 그런 여기 좀 부족해서 너 말도 안 돼. 뭔 소리야. 어떻게 각각의 입자가 있어. 아니야. 기본 성분 몇 가지만 있으면 다른 걸 다 만들 수 있어. 라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밀렸죠. 오케이? 그때 당시에 데모크리토스는 뭘 얘기했다? 입자설, 지금의 입자설 얘기한 거야. 각각의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각각의 입자가 모여서 물질을 만든다. 라고 했어. 데모크리토스의 지금의 입자설이.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의 쪽수가 좀 많아가지고 중세에 와서까지도 중세 14에서부터 거의 16에서 17세기까지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네? 중세 14에서부터 16, 17세기까지도 계속 영향을 많이 미쳤던 형태가 되는 거고 중세에. 그지? 근데 그 중세 혹시 연금술사라고 알아요? 연금술사? 사람의 어떤 소변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막 끓여갖고 다 끓여가지고 기화돼서 없어질 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아봤더니 반짝거리는 금이 됐어요. 금이에요. 금이랑 똑같아요. 라고 했던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했던
연금술사라고 하는 그때 당시 실험과학의 초석을 마련한 그런 그룹의 과학자들이 있었어. 믿은 거지. 뭘 믿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적당한 온도랄지 성질 변화를 주면 아예 다양한 성분들을, 그치? 소금으로부터 금이나, 오케이? 소금으로부터 뭐 납이나 이런 중금속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그걸 실험해본 거야. 오케이? 근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과학이 발전해서 밝혀보니까 아예 그 성분의 물질일까요? 아니야. 겉만 그렇게 흡사해 보이는 것 뿐이지 여러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을 가지고서 나눠보게 되면 걔는 근본적인 물질이 아니야. 돼요? 겉보기만 비슷해 보이는 물질이었던 거지. 달라요. 오케이? 왜냐면 그것만에 구성된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원래는. 따라서 중세 연금술사는 자 누구의 주장을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뭐 했어? 열심히 막, 그지? 소금으로부터 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온도 주고, 네, 그 소금으로부터 뭐 금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물이 아니라 금, 그지? 사람의 소변으로부터, 오줌으로부터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뭐 납이나 물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겁나 뒤지게 많이 해서 실험과학의 초석을 마련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각각의 입자가 모여야지만 그 물질이 만들어져. 철은 철을 구성하는 철만의 원자가 있어요. 철이라고 하는 원자가 모여야지만 철이라고 하는 물질이 형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철만의 입자가 모여서. 네, 철하고 납은 또 달라요. 아예 양성자의 개수도 다르고 다 달라. 오케이? 그래서 실험과학의 초석을 마련하긴 했지만 얘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의 실험이었다.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중세 연금술사 14세부터 15, 16세기까지도 계속 이렇게 과학의 초석을 마련하다가 얘가 이제 깨 부셔진 게 뭐냐면 이제 계속 약간씩 실험을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실험하다 보니까 이 말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얘네들 말이 좀 아닌 것 같아. 아리스토텔레스나 실험과학을 얘기했던 얘네들 주장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공기가 걔네들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거든.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가장 근본. 그러면 그 근본이면 절대 압축되거나 절대 줄어들거나 절대 그 양이 늘거나 이제 그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성분들은 뭔가 달라지지 않아. 양도 안 달라지고 모두 뭐 부피도 안 달라지고 절대 변하는 게 없어. 계속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어 라고 주장을 했어. 누가? 얘네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그걸 우린 연속설이라고 해. 연속설. 끊임없이 근본적인 최소한의 성분들은 연결이 되어 있고 걔네들은 아주 작은 어떤 입자나 알갱이 형태로 존재하진 않아. 끊임없이 빈틈이 없이 쭉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줘도 공기가 압축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했어 얘네들은. 근데 자 보일이라는 이제 근대에 와서 과학자인 보일이 실험을 해봤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수은은 있었으니까 수은줄을 가지고 이 J자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좀 집어넣었어. 오케이? 수은을 집어넣어서 수은이라고 하는 게 흐르는 액체네? 신기하네. 근데 그 수은이 수은이 여기에 다 들어찼단 말이야. 어느 정도 여기다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수은을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지금 들어찼네. 거기에 추가로 수은을 더 집어넣었어. 그러면 수은이 이 정도로 들어차 있을 때 여기 나머지 공간에는 비어있잖아. 여기에는 당연히 공기들이 지금 들어있겠지. 그지? 오케이? 근데 걔네들이 얘기했던 공기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경우에서도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공기의 양이 압축되거나 공기 양이 더 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 오케이? 근데 여기 이렇게 J자 유리관에다가 보일이 뭘 더 집어넣었더니 수은을 더 추가했더니 수은을 추가했어. 수은을 추가했더니 어떻게 되더라는 거야. 얘가 들어가서 공기가 압축이 되고 공기가 저기만큼 밀려나서 공기가 줄어들고 공기가 없어질 만큼으로 수은이 많이 들어찰 수 있을 만큼 공기의 양이 줄어드네. 오케이? 지금 공기가 압축돼 버렸죠. 얘네들 말은 공기는 절대 근본 물질이기 때문에 양이 줄어든다거나 없어지거나 압축되거나 그럴 수가 없는데 공기가 압축돼 버린 걸 실험을 통해 입증을 했어. 그 말 공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아닌 거야. 쉽게 말하면 만물이는 최소한의 성분이 아닌 거야. 얘네들 말로 따지면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성분들은 양이 압축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그런 주장들을 했었는데 실험을 통해 공기가 압축돼 버리는 걸 입증을 했죠. 그럼 공기가 압축되네? 만물의 근원이?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야, 너네 만물 근원 아닌 것 같아. 근본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더 최소한의 성분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조금씩 얘기하게 됐죠. 그래서 보일 덕분에 공기가 압축되는 실험을 확인한 덕분에
만물의 근원이 점점점 이 연속설 주장자들이 점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하나씩 깨부수면서 각각을 구성하는 각각의 최소한의 원자가 있다는 걸 알아내게 된 거야. 오케이? 공기라고 하는 건 그 원자들이나 그 물질들이 여러 개라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공간인 것 뿐이야. 오케이? 공기라고 하는 공간인 것 뿐이야. 그래서 공기 압축 실험 통해서 공기가 압축돼 버렸으니까 더 최소한의 성분인 원소들 단위들로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원소를 최초로 주장했어요. 보일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보일하고 다른 나라에 있었던 누가? 근데 라부아제시가 그래 필 받아봤어. 어떻게? 공기가 압축돼 버렸죠? 만물의 근원이 아니죠? 왠지 물도 만물을 이루는 가장 최소한의 성분이 아닐 것 같은 거야. 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맞다면 최소한의 만약 최소한의 성분이라면 만물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성분이 만약 물이다라고 하려면 어찌해야 돼? 어떠한 에너지를 들여서 막 얘를 깨부셔봐도 딱 부서지면 안 돼. 성분이 변하면 안 돼. 그지? 오케이? 공기도 아까 압축이 안 된댔잖아. 얘네들을 주장으로 봤으면 실험을 안 했지만 이 연속설의 주장으로 따지면 공기는 더 이상 압축 안 돼. 가장 근본이야. 양도 안 줄어들어. 물도 압축 안 돼. 그지? 양도 안 줄어들어. 물은 물만의 성질 그대로만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 주장자들이 그렇게 주로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라부아제가 실험을 이렇게 해볼 수 있었어. 어떻게? 뜨거운 주철관을 두고 여기다가 물을 부었어. 오케이? 물을 부었어. 오케이? 물을 부어가지고 뜨거운 주철관에 물을 부어서 오케이? 네, 물을 부어가지고 그죠? 물을 부어서 선우야 자 부어봤어. 자 물은 어때요? 물이 만약 물 분자가 화학적 성질을 그대로 가진 채로 수증기가 되면 분자는 그대로죠. 그죠? 물 분자는 H와 O라는 원자들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H2O라고 우리가 화학식 쓰니까 수중에도 똑같이 H2O라고 써요. 물 분자 간의 거리가 이렇게 먼 것 뿐이야. 얘네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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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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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되죠? 오케이? 네, 분자는 그대로고 분자 간의 거리만 먼 것 뿐이야. 분자는 그대로고 분자 간의 거리만 먼 것 뿐이야. 오케이? 분자는 그대로고 분자 간의 거리만 먼 것 뿐. 되죠? 오케이? 자, 근데 이 분자는 그대로인 상태이긴 하지만 자, 여기다가 뜨거운 주철관을 줬어. 만약 수증기의 화학적 성질 꺼져가는 불씨를 가까이 댔을 때 어때요? 펑 소리 나면서 얘가 스스로 타나요? 수증기? 그렇지 않죠. 그럼 이거 꺼져가는 불씨를 가까이 댔을 때 뭐 깐보기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꺼져가는 불씨를 퍽 소리 나면서 스스로 타는 건 수소기체고요. 수소기체. 그리고 자 다시 타오르게 돕는 거. 얘는 산소기체야. 근데 수증기는 아무런 그런 화학적 성질을 전혀 안 갖고 있어. 만약에 이 라부아제가 세팅한 것처럼 뜨거운 주철관에다가 물을 부어서 여기서 모여진 기체들을 다시 모아봤을 때 꺼져가는 불씨를 가까이 했더니 얘가 아무런 반응도 없다. 그럼 수소나 산소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물은 내가 에너지를 막 줘서 뜨겁다라는 건 에너지를 준 거야. 에너지를 줘서 최소한의 성분으로 뽀개보게끔 했었을 때 물의 성질을 갖는 형태로 그대로 나왔네.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물이라고 예측될 수 있는 이런 성질들이 아닌 또 다른 성질이 나오게끔 됐다라고 하면 얘는 더 최소한의 성분으로 뽀개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물을 뜨거운 주철관에다가 넣고서 막 가열된 주철관에다가 이렇게 부어봤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이 뜨거운 주철관의 질량이 실험을 하고 나서 봤더니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해. 질량이 증가. 오케이? 뜨거운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거 우리는 확인했고요. 거기다 기체가 모여졌거든? 냉각을 해가지고 얻어냈으니까 기체가 모여졌어.
기체가 모여지. 그 모여졌던 기체를,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얻어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를 주변에 액화시켜가지고 냉각시켜가지고 얻어냈어. 당연히 이제 수용액 상태로 얻어졌겠지, 액체 상태로.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를 꺼져가는 불씨를 가까이 했더니 헐 퍽 소리를 나면서 타네. 퍽 소리를 나면서 타. 어떤 기체가 생긴 거야? 퍽 소리 나면서 타는 건 수소기체. 그지? 수소기체. 물이 수소기체로 더 최소한의 성분을 뽀겠어. 물 혼자가 화학적인 최소한의 성분이 아니라는 거야. 물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 다른 물질로 뽀개졌어. 만물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성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인한 거야. 라바제가. 물이 분해가 돼버린대. 물은 전기분해. 물이 에너지를 많이 줬어. 뜨겁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줬어. 열에너지뿐만 아니라 열에너지 더 이상의 에너지를 줬더니 물이 더 최소한의 성분인 수소기체로 분해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 알아낼 때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한 이유가 물을 구성하고 있었던 산소 원자가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 철에 산소가 많이 붙어가지고 붙은 것만큼의 질량이 증가한 거야. 오케이? 철에 산소가 많이 붙어서 붙은 것만큼의 질량이 증가하더라는 거지. 돼요? 그래서 산소와 그지? 산소와 수소로 더 최소한의 성분으로 물이 분해가 돼버리네. 물은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아니다. 물이 분해되더라. 물이 분해돼 버렸어. 분해가 된다는 건 만물을 구성하는 최소 성분이 아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최소 성분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라부아지의 그 실험을 통해 탄력을 받고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뽀개보고 화학적으로 나눠보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은 최소한의 성분들인 원소들을 많이 알아냈어요. 라부아지의 당시에는 한 33개. 라부아지가 물이 분해되네. 그럼 다른 물질도 분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당시에 있는 물질들을 다 죄다 화학적으로 열을 막 주거나 막 온도를 줘가지고 막 분해해봐서 그때 당시 기술로 원소 33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소는 내가 에너지를 줘서 뽀개봤을 때, 분해해봤을 때 화학적으로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나눌 수 없는 최소 성분을 원소라고 하자라고 한 거야. 오케이? 네, 화학적으로 나눌 수 없는 최소 성분 하는 성분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정의 내리자라고 했고, 그 당시의 기술로 33개. 현재는 화학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돼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은 그것만의 최소한의 성분을 가지는 걸 120여 개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원소는 120여 개. 오케이? 그럼 원소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많을까? 원소가 더 많을까? 우리 알파벳 있죠? A부터 Z까지 있죠? A부터 Z가 몇 개 있어요? A, B, C, D 26개 있어요. A부터 Z의 조합. 얘는 26개 있는데 그것들의 조합으로 만드는 영어 단어의 개수는 몇 개 있냐? 짜증나지 않냐? 중학생이 외워야 될 영어 단어 외워놨어. 그랬더니 더 외워야 될 게 고1들이 외워야 될 거. 그 다음에 토플 하기 위해서 외워야 될 영단어. 또는 뭐 토익이나 탭스를 하기 위해서 외워야 될 영단어들이 더 많죠. 그죠? 무궁무진해 이 영어 단어들의 조합은. 그지? 어떤 단어들의 조합. 그지? 걔네들의 조합은 가능할 수 있는 조합들로 막 만들어내잖아. 우리도 봐봐. 줄임말이라고 해서 요즘은 안 쓰지만 갑툭튀 이런 것들도 막 만들어내잖아. 줄여가지고. 그지? 그런 식으로 영어 단어들도 기본적인 A부터 Z까지의 26개 줄 중에 몇 개들을 조합해서 서로 다른 뜻을 가지는 다양한 조합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가능할 수 있는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으로 그것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는 여러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과학계도 그래. 여러 물질들을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여러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게 분자야. 원소와 원소 간의 결합으로 그것만의 어떤 화학적 성질을 갖는 기본 단위. 물도 분자. 오케이? 그래서 분자랑 원자랑 원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긴 할 건데, 그래서 방금까지의 고대 물질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이 뭐 된다? 전기 분해된다. 그치? 물은 만물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성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이 뭐와 뭐로? 수소와 그죠? 산소로 분해가 되더라는 거야. 오케이? 오른쪽 1번하고 2번 있어요. 1번과 2번 완성 한번 해주자. 하고 자. 하고 누워.
언니는 컴컴하잖아. 엎지면 컴컴하잖아. 1번하고 2번 한번 해줘봐요. 자, 쉬는 시간 벨이 울렸죠. 쉬었다가 답은 확인하고, 자, 그 다음 시간도 아마 저일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도 바로 내가 연타를 할 건데, 오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들하고, 그죠? 금속 원소들이 가지는 화학적 특징하고 그 원소들을 어떠한 약속으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래서 몇 가지 원소 기호들을 암기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요령을 좀 알려줄게요. 오케이? 자, 어렵지 않았죠? 네, 여기까지는 안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이온식이 가고, 이온식을 통해 화학식을 만들어야 될 때는 조금 머리를 좀 쓸 필요가 있지. 네, 그래서 고대 물질 간의 변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1번과 2번에 해당한 답을 한번 확인해보고, 1번과 2번에 대한 답을 한번 확인해보고, 1번의 첫 번째 5죠? 두 번째는 엠페도클레스는 4원소수를 주장했다. 네, 맞습니다. 5죠?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한 원소는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원소가 변한다. 물질은 변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엠페도클레스의 주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죠. 4원소 변환설. 중세 연금술사는 값싼 물질을 이용해서 금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냐라고 했는데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일은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은 최소한의 성분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실험을 했어요. 물이 분해가 돼버리네. 물은 최소한의 성분이 아니네. 그래서 5번입니다. 그래서 쭉 불러드려 보면 1번에 55, XX, 55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고대 약자로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자를 입자설을 최초로 주장했습니다. 누구예요? 가까이 입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듭니다. 탈레스. 아니죠. 탈레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최초의 물질이 물이고 물로부터 모든 걸 다 만들어라고 했던 거고, 책에는 안 나와 있네. 네, 데모크리토스. 시간 순서대로 따지자면 데모크리토스가 만물을 구성하는 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적인 성분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 각각의 입자가 어떤 방향으로 각각 모여가지고 다양한 물질을 만들 거야. 근데 그 입자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 뭐 이랬던 거지. 그지? 데모크리토스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입자설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자, 약 120여 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막 뽀개고 나눠봐서 더 이상 안 나눠지는 최소한의 각각의 고유한 자신만의 양성자들로 모여있는 기본 단위들로 약 120여 개가 있거든요. 자연의 상태에서 얻어내진 것들이 됐지. 우주가 폭발했을 때 당시에 터져나왔던 그런 원자들. 그리고 그런 원자들의 결합으로 다양한 물질들이 우리 몸도 이루어가 있는 거예요. 이 책상을 구성하는 것도 그런 원자들의 결합인 거고, 내 몸을 구성하는 것들의 세포도 그런 다양한 원자들의 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일상 생활의 주변에서 어떤 원소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간단하게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소들 중에 누가 있냐면 금속성을 띠고 있는 원소가 있어. 그리고 비금속성을 띠는 원소가 있어. 금속성을 띠고 있는 원소들은 일부 그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간단하게. 그래서 그 방법까지도 가서 오늘은 소단을 하나를 끝내보고 원소들의 기호를 외울 수 있는 방법까지도 조금 잡아주도록 할게.